예,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DB 바꾸고 이거는 이제 변수만 바꾸면 제가 금방 보여드린 코드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그냥 실제로 이것을 해본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그래프라도 실제로 그려봐야 이제 자꾸 익숙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엑서사이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방은 X축 하나만 가지고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이나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때 어떻게 그리는지 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둘 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 경우, 예를 들어 한쪽은 A지고 한쪽은 바이타민 D인데 이제 스캐터 플롯을 좀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온 포인트라는 걸 쓰면 됩니다. P4가 되겠네요. P4에다가 넣는데 GG 플랫하고 DB는 이제 DB로 하고 AS에 X는 이제 어디다 뭘 넣을지 해야죠. AG, Y는 뭐였죠? 바이타민 D. 그럼 이제 이것만 놓고 그러면은 빈 그래프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 그래프라는 거고 스캐터 플롯을 그리려면 이제 그 지옴의 형태가 지옴 포인트다. 이거 갖다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분명히 이제 겹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거만 갖고는 좀 알기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요때가 여기가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비타민이 이렇다. 경향성은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은 이제 트렌드 라인을 갖다가 그 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요거 그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이제 많이 휘어졌는데 그냥 주로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 그릴 때는 지옴 스무드라는 걸 갖다 씁니다. 그래서 하면 이 로에스 방법이라는 걸 쓰는데 로컬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 여기서 평균, 여기서 평균. 그래서 그 평균을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싶으면 제가 잠깐만 이 메소드가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메소드를 LM으로 바꾸면 이제 메소드가 이게 로에스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그 스무드 라인을 좀 다른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선면에 보면 메소드는 LM 이렇게 하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이제 직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국소적인 평균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루틴 디폴트는 로에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이 한쪽은 아까 이제 그런 바 플롯은 그리는 걸 했었죠. 그 다음에 y축이 만약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면 이제 박스 플롯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토스트하고 바이타민 D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P5는 GG 플랫에 DB에서 X는 토스트, Y는 뭐였죠? 비타민 D. P5를 하고 P5만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박스 플랫을 그릴 거니까
지온 박스 플랫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듣는 분 중에 박스 플랫 다 아시겠지만 박스 플랫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메디안 값이죠. 제일 한가운데 값이고 요 위는 서드 쿼타일, 이게 프로스트 쿼타일이 되겠습니다. 4분위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 쿼타일 레인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퍼스트 쿼타일에서 서드 쿼타일이니까 절반의 데이터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메디안 값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분포로 이렇게 수염처럼 되는데 요 인터쿼타일 레인지의 2.5배 정도까지는 이 수염으로 그려주고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거는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그려봤고요.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려면 이게 뭐 아름답다기보다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요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떻게 좀 위치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지터 플랫이라는 거, 지터는 이제 그 우리 EMG에서 나오는 지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카디악 엠볼리즘 중에 바이타민 D가 점이 같은 레벨이 밸류가 같으면 점이 하나가 찍히니까 여기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좀 흩뿌려서 이렇게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지옴 지터 갖다가 추가만 하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약간 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조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색깔을 일단 이 앞에 이 박스 플랫에서 이 박스의 색깔을 갖다가 좀 넣고 싶은데 박스의 색깔을 넣고 싶으면 여기서 해야죠. 그 다음에 SLX는 여기서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색깔은 토스트별로 색깔을 갖다가 좀 달리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AES하고 필은 그러면 이제 토스트별로 색깔을 좀 달리게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조금 진해서 서로 이게 이제 까만 점하고 컬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는데 너무 이제 도드라져 보이니까 조금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알파는 0.1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연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조금 0.5 정도 하겠다 하면 이 정도로 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서는 0.1로 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갖다가 조금 하면 되겠고 이 지터 플랫에서 있는 것도 좀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트별로 색깔을 좀 넣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AES하고 컬러보다는 필이죠. 필은 TOAST 그러면 이게 그 점은 이게 필이 아니고 이게 이제 도형 요걸 갖다가 하나의 선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때는 필이 아니고 컬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 박스 플랫이랑 이 지터 플랫의 점이랑 조금 겹쳐서 박스가 너무 진하면 잘 안 보이니까 박스를 0.1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경도 조금 바꾸면 더 나을 텐데 지금 좀 바꿔볼까요? 그냥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배경을 갖다가 블랙 앤 화이트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스 플랫이고 실제로 흩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 까만 점은 박스 플랫 그릴 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는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지터 플랫은 이게 유용하죠.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여기는 이제 겹쳐서 보이니까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박스 플랫 그릴 때는 어디에 점이 뭐가 있다 이것만 아는데 지터 플랫은 거기에 몇 개 있는지도 아주 많지 않으면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SL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박스 플랫이랑 지터 플랫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갖다 좀 그려봤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